일단 이제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23세 여자 내담자시고요. 일단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쭉쭉 넘겨가면서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MMPI 프로파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장이 이제 요약 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약 페이지로는 저는 타당도 볼 때는 요약 페이지로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타당도 척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들이 타당도 척도를 해석했을 때는 그리고 요거는 사례니까 촬영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일단 메모는 괜찮지만 프로파일 자체를 촬영하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타당도 척도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문항의 무관항답을 평가하는 척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정왜곡과 관련된 척도 보고 그 다음에 긍정왜곡과 관련된 척도를 보고 타당 한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F랑 K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타당도 척도 기준점들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걸 한번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일단 무응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응답은 아까 타당도 척도와 임상척도 프로파일에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응답은 0개, 그러니까 일단 무응답은 없으니까 타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불인트림부터 볼게요. 불인트리는 아까 기능 점수가 몇 점이었죠? 둘 다 80T였는데 둘 다 괜찮죠? 네,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 왜곡과 관련된 4가지 지표 쭉 보시면 F를 포함해서 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KS 긍정 왜곡도 다 타당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프로파일은 이제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랑 K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를 보면 F가 60T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큰 문제 없다, 심지어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로 제가 대처 능력을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K가 42T예요. 그런데 이 심리적 대처 능력을 볼 때는 이 K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아까 ES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아 강도라고 하는 ES 척도로 심리적인 대처 능력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K랑 ES를 비교해 보시면 좋고 만약에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ES에 준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ES가 더 자아 강도를 잘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K가 42T라서 좀 낮아 보였는데 ES를 보니까 34T로 진짜 낮긴 낮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대처 자원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타당도 척도를 해석한 다음에는 임상 척도로 가볼게요. 자, 임상 척도를 보면 진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코드 타입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코드 타입을 보면 2, 7 코드 타입이죠. 2, 7에다가 5번하고 0번은 코드 타입을 포함을 시키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2, 7, 0에 9번의 하강 이런 프로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울증의 전형적인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MMPI에서 우울증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게 우울증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임상척도만 공부할 때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우울증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재구성 임상척도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재구성 임상척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 코드 타입을 해석하기 전에 2번, 7번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65T 이상으로 사는 게 2번하고 7번이니까 정말로 재구성 임상척도에서도 상승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구성 임상척도로 가볼게요. 자, 재구성 임상척도로 갔어요. 자, 그랬더니 일단 항상 제가 뭐부터 해석하라고 했었죠? RCD부터 해석하라고 했었죠. 자, RCD를 보니까 72T예요.
그러면 RCD는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냐면 전반적인 정서적 불편감 및 삶에 대한 불만족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아까 F가 별로 높지 않아서 자기 안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전반적인 정서적 불편감이나 삶에 대한 불만족감이 되게 큰데 그러면 뭐 때문에 힘든지를 딱 봤더니 아까는 임상척도에서 2번하고 7번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RC 척도를 보니까 RC는 53T로 정상 범위, RC7도 55T로 정상 범위예요. 그러면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걸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구성 임상척도가 더 그 특성을 재는 본질적인 특성을 재는 척도이기 때문에 임상척도가 높아졌더라도 RC척도가 높으면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번, 7번이 되게 높았지만 이걸 RCD로 쫙 뺐더니 더 이상 우울하고 불안한 게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도 어찌됐건 2번 척도가 높기 때문에 소척도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척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소척도를 봤더니 주관적 우울감, 정신운동 지체, 신체적 기능장애, 둔감성, 깊은 구심 다 높아요. 예. 우울하고 걱정 많고 몸도 아프고 느려지고 멍하고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호소는 하는데 RC2가 안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냐면 제가 선생님들의 해석적인 편의를 위해서 2번이 높은데 RC2는 안 높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우울하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긴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RC가 높진 않다는 건 임상적인 주의를 유할 만큼의 심각한 우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불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렇게 붙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주관적 우울을 모든 2번의 소척도가 높을 만큼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용척도도 한번 보시면 내용척도의 불안과 우울은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내용척도는 명백문항이거든요. 나 지금 우울해요, 불안해요,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사람이 나 2번, 7번을 높였던 이게 이 우울과 불안이 임상적인 주의를 요할 만큼의 심각한 우울과 불안은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27 코드 타입의 성격적 특성이 있죠. 예, 증상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27 코드 타입의 성격적인 특성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2번, 7번이 높은 사람들은 내성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뭐냐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들여다보니 이게 우울이나 불안으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성격 특성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목표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목표나 기대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막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게 우울이나 불안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늘 잘해야 되고 그리고 늘 뭔가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27 코드 타입의 성격적인 특성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이제 호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PI를 해석할 때는 일단 이렇게 정서의 톤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우울한지 불안한지 뭐 화가 나는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주관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MMPI를 해석할 때 뭐를 해석하냐면 정서의 대처 방식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정서의 대처 방식은 이 감정을 누르는지 혹은 뭐 충동적으로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7번뿐만 아니라 뭐가 또 의미 있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5번의 하강을 또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번 같은 경우 지금 39T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5번이 낮으면 여성성이 높은 거예요? 남성성이 높은 거예요? 여성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성성이 높다라고 했던 뭐 취향과 관련된 거, 관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쭉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심리적이고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것을 더 선호하고 지적인 통찰을 좋아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대인감수성이 다소 예민하고 그 다음에 좀 수동적이고 의존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건 되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과 불안은 굉장히 높지만 이거에 대해서 잘 자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거의 누르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5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번 척도의 상승.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5번 척도가 낮다는 건 되게 의존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존적이긴 한데 자꾸 상대방한테 맞춰주니까 이 사람이 뭔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울하고 더 불안해지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 관계를 막 맺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고립돼서 지내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재구성 임상척도랑 이제 임상척도를 같이 연결해서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는 딱히 높은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내용 척도 보시면 아까 이제 2번 높았던 거와 이제 7번 높았던 거와 불안이 연결될 수 있고 2번이 높았던 거와 우울이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불편감 척도죠. 그죠? 사회적 불편감 척도는 아까 0번이 높았던 것과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한번 소척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용 소척도. 자, 내용 소척도도 이 사람 보시면 우울과 관련해서는 기분 부전, 자살 사고 둘 다 높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관적으로 나 죽고 싶어까지도 호소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편감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지표는 낮은 자기 개방이 높네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0번 척도가 높아서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있는 게 원래 편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관계를 하는 게 더 불편해서 혼자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이건 직업적 곤란 지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도 부정적 치료 지표가 높은데 그 이유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개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척도로 가볼까요? 자, 보충 척도는 이제 불안 척도가 높은데요. 이 불안 척도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7번 계열의 이 부동 불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웰스의 불안 척도라고 해서 임상 척도, 타당도 척도를 요인 분석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요인이라서 RCD처럼 전반적인 불편감이 크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RCD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MT 척도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학생이니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정서적인 불편감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학업적으로도 대학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PK 척도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인데 아까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었죠? 혼란감. 그래서 이 정서적인 고통감이 심하다 보니 되게 심리적으로 혼란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요약해보면, 요약 페이지 맨 앞에로 가서 해보면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는 우울과 불안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지만 이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우울, 불안, 걱정, 특히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감정들을 잘 자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누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편감이 더 가중될 수 있겠고 사회적인 관계는 더 불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불편감으로 인해서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업적으로나 대학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부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파일이 나오면요.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MMPI로 얘기하면 저는 5번을 높이는 걸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그 대학 시절에서도 대학을 다니면서도 학과가 되게 많지 않아서 되게 우울했었고 지금 전문직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대학의 학과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편입 준비를 하는 게 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전하다, 이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5번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수능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과정인데 더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5번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욕구를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우울하거나 되게 불안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형태의 5번을 높이면 아마도 2번, 7번의 불편감도 좀 내려갈 거고 관계에 있어서도 늘 맞추니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기 주장하면서 0번도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상 프로파일을 만드는 식으로 개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임상적으로 우울증까지는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관적인 고통감도 되게 심하고 아까 거의 이렇게 정말 다 죽어갈 것처럼 되게 작은 목소리로 무기력하게 막 왔었는데 이 사람이 한 4, 5회기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학업이 그 편입을 일단은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는 종결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받았던 인상은 뭐냐면 이 사람이 되게 아까 목표가 높다고 했었잖아요. 되게 목표가 높기 때문에 내가 그냥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우울하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이 우울증이 자신이 이 편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타당한 이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부모를 설득시킬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명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제 치료를 종결하고 나서 저의 가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사례를 좀 봤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사례로 가볼게요.